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 들어보는 후보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종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예, 자, 모든 후보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 최 후보께도 드리겠습니다. 왜 최민호 후보가 세종시장이 돼야 합니까? 시대의 요청입니다. 시대는 늘 변하고 있고요. 그 변화하는 시대는 그 시대에 걸맞는 요청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의 정권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왔다시피 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시장, 시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의 시장, 시의원으로 시대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했고 제가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요청이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춘희 후보와는 10년 만에 맞대결입니다. 두 분이 네. 전직 행복청장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으신데요. 3선에 도전하는 이춘희 후보 상대할 최민호 후보의 대표 공약 한 가지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12년 동안 제가 세종시를 지켜봤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세종시가 발전해 왔습니다만 저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는 행정수도를 넘어서 미래 전략 중심 도시로 세종시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대표 공약이라면 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 전략 중심 도시, 그것을 이루는 것을 저희 대표 공약으로 꼽고 싶습니다. 미래 전략 중심 도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수도라고 할 적에 청와대 집무실이 오고 그리고 국회 본원이 온다는 것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됐다라는 시각에 저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심장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 나라의 심장부 도시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바로 미래를 선도하는 또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런 전략적인 중심 도시, 그것이 수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를 진짜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 중심이라는 기능이 바로 행정 수도인 우리 세종시에 심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세종시 하면 부동산 이야기 빼놓을 네, 수 네, 없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최고와 최저를 오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불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해법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 해법을 시장이 제시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종시의 부동산이 급등한 것도 2020년도에 그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여기를 실질적인 수도로 개헌을 해서 옮기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있은 직후에 급등한 것이거든요. 이 중앙정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를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꾸미고 있고요. 이런 새로운 기조 아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내 집 마련이 편리하게 해주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을 그래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이제까지는 특공제도에 의해서 우리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외주민들에게 우선권이 그 청약권이 주어졌었는데 예. 그 특공제도가 폐기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종 시민들께 이제까지는 한 6%에 불과했던 청약률을 80%까지 늘려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시책하고자 합니다. 예. 세종 시민에 대한 청약률을 늘리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훨씬 더 예. 넓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도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세종 시민들이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신호체계 또 좁은 도로까지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네. 개선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죠. 하나는 하드웨어적 접근인데요. 그것은 도로를 넓히거나 철도를 만드는 것이죠. 예. 세종시가 지금 도심교통이 아주 혼잡하기 때문에 대전에서 세종, 조치원까지 이르는 광역철도
국가 계획으로 지하철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네. 그것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상으로 공표가 됐죠. 한편 도로 문제 같은 것은 뭐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도로의 신호등 체계라든가 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편 교통 시스템 문제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걸로 접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우선 대중교통 중심으로 우리 세종시 교통을 접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마을버스도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예. 자가용이 도로에 점유율이 좀 적게 함으로써 교통을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그것이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탄소 문제, 배기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로 하는 시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뭐 재정 부담이 있지 않는가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그동안에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좀 적었던 탓인지 한 30억 정도 연간 그 정도 추가 부담을 한다면 무료화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예. 저는 제일 먼저 그 시책을 제가 제시를 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 충북의 반발도 있었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KTX 세종역 설치 문제 이춘희 후보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최 후보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KTX 세종역 역사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냐, 예. 언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2014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지만 우리 국토부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한 게 2020년도거든요. 예. 그리고 BC 레이쇼가 지금 0.57에서 0.86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세종역 KTX 역사를 자꾸만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표를 의식한 발언 아닌가 또는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예. 저는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지금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여건이 성숙될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 그때 저는 KTX 세종 역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그때까지는 어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조치원역에 KTX가 주말에는 왕복 8회, 금요일에는 10회, 그리고 토요일에는 12회가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세요. 예. 우리 조치원역에 그런 KTX가 정차만 시켜도 상당히 교통에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조치원의 경기가 활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용도 그 역사를 조금 개량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철도공사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30억밖에 안 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 가능한 KTX 정차를 먼저 실현시키고 그리고 KTX 세종 역사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도 저는 그게 늦지도 않고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상충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노선이 전혀 다르니까. 조천역은 경부선이고요. 세종역은 호남선이거든요. 그런 상충될 것도 아니고 경합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시기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네.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은 계속 중앙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예. 것을 맞대결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에게 듣는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